안녕하십니까, 안윤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의고사 3회 해설 영상이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1번에 본 이번 7월달 저번주에 본 주택과에서 시험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모의시험 문제니까요. 중요한 문제들이고 확실하게 된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이게 올해 주택과에서 시험 문제인데 이렇게도 나왔네요. 준법률행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이죠. 그러면 준법률행 뭐가 있냐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와 감정의 표시와 사실행위가 있죠. 자, 기한의 정의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이고요. 시효 중단을 위한 채무 승인은 이거는 관념의 통지고요. 채권 양도의 통지도 관념의 통지고, 무주물 선점이나 유심을 습득은 뭐죠? 사실행위죠. 그러면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사실행위니까 모두가 준법률행이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2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이죠. 자, 동의 단독행위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취소 단독행위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거든요. 답은 1번 기억 니은입니다. 왜냐하면 유언이나 1인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긴 하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답은 1번만 답이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반사질서 법률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답은 몇 번이죠? 4번이죠.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 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이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이고, 변호사가 민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라면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따질 필요 없이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입니다. 법률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이것도 올해 주택과에서 시험 문제인데 조금 재밌는 게 답은 뭐냐면 3번이에요. 기본 개념입니다. 자,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보충적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뭐예요? 보충적 해석이죠. 다시 말하면 보충적 해석은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함으로써 해서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때 하는 것이 뭐가 돼요? 보충적 해석이니까 3번 법률행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게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1번은 X입니다. 사실인 관습은 말 그대로 간습입니다. 관습법 법이 아닌 거죠. 따라서 법칙으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지문은 X고요. 2번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자,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이 있더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이죠. 따라서 유언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자연적 해석이죠. 또 아니면 가정법상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4번 처분 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 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어요. 그럼 그 약정이 우선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민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는 거니까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 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은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계약 당사자 쌍방이 X 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았어요. 그러면 쌍방 모두가 X 토지에 대해서 계약하기로 합의한 것이니까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해야 되겠죠. Y 토지 간의 계약이 성립한다.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3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의사표시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자, 통정어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요. 선의의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뭐까지 요구되진 않죠?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아요. 중요하죠? 따라서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의사표시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자, 일단 2번이 답이에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법률행위를요,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게 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취소한 후에 또다시 뭐 하겠다고 했냐면 추인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요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다시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7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소의 엑소토지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다. 그 갑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일단 답은 3번입니다. 자, 일단 갑이 표의자잖아요. 그럼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두 가지를 입증해야 돼요. 착오임을 입증하고요. 중요 부분임을 입증해야 되겠죠. 따라서 갑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결정에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게 뭐예요? 중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착오라는 사실,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을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니까 3번이 맞는 질문이고 3번이 답인 거죠. 자, 1번은 X입니다.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약정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2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니까 1번도 2번도 X가 되는 거죠. 4번은 안팎으로 틀렸는데 일단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대방인 을이 입증해야 되고 갑이 입증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또 경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경과실도 없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자, 중요 부분이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판례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5번. 착오로 인한 갑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 변경으로 소멸됐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겁니다. 갑은 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따라서 이 문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표현들이와 무건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2번이 답이죠. 이것도 참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자,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깎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엑소토지를 매도한 후 등기 전에 정이 병의 임의 대리인으로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갑으로부터 엑소토지를 매수하고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특징은 뭔가요? 이중 매매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자,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다. 따라서 이중 매매에 있어서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 답은
5번이죠. 정의,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병, 본인이 모른다면 병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등기는 유효하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10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답은 뭐죠? 3번이죠.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약정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3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11번입니다. 이것도 주택관리사 시험, 여기까지는 지금 한 문제죠. 빠짐없이 올해 7월 저번 주에 본 주택관리사 시험 문제입니다. 토지 소유권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지하수죠. 그죠? 지하수. 지중해 있는 지하수. 자, 우리 민법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을 올리고 있죠. 따라서 땅속에 있는 지하수, 온천수도 토지 소유권 범위에 포함됩니다. 뭐는 빠지죠? 미채굴, 광물은 빠지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별개의 물건인 것이니까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 거죠. 답은 1번이죠. 12번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간에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5번이 답이에요. 자,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성될 당시 소유자가 갑이라면 갑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21년이 돼서 갑에서 병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병에게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을이 갖게 되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 청구권인 거죠. 그럼 여기서 병이 갑에게 금전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병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을은 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겠죠. 물론 아직도 갑이 소유자니까 갑에게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을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병의 저당권을 뭐 할 수 없어요? 말소시킬 수가 없으니까 병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요? 가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죠? 5번입니다. 취득시효 완순이란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틀린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낯설어서 틀리게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면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돼.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점. 그럼 만약에 담보 가등기라면, 가등기 담보라면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냐면 가등기 담보 설정 시겠죠. 따라서 담보 가등기가 맞춰진 나대지. 그러면 담보 가등기 당시에는 뭐가 없습니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소유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격려되어 대조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습상 법정 지상권 성립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올해 2021년도에 변경된 판례를 반영한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X죠. 분묘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취득시효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이고요. 왜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냐면 이 사람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 능력 자체가 없으므로 3번도 X가 되는 거죠. 자, 4번과 5번이 올해 2021년도에 대법원에 변경된 판례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그동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었는데 올해 판례 변경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받은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례를 변경했어요. 따라서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옛날 같으면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죠? 4번이에요. 5번 사의 경우 분묘의 소유자는 분묘 설치 시부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X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분묘 설치 시부터 점유 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 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인 거죠. 15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이죠. 3번입니다. 이것도 올해 주택가리타 시험 문제거든요.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들 전부에 대해서 한계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거든요. 자, 양도담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 이루어지는 담보가 양도담보니까요. 소유권을 이전할 수만 있다면 어떤 물건이라 하더라도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 물건을 특정할 수만 있다면 따라서 3번이 X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옛날 판례이기 때문에 나올까 싶었는데 올해 시험에 나왔습니다. 16번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 청구권을 모두 고는 것은 자 우리가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의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돼요? 채권의 청구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물권이 없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기억, 매매 계약을 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매매 계약에 의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자, 디귿번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되겠죠. 따라서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죠. 물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니까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도 뭐가 되겠어요? 채권의 청구권이겠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 해가지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니은은 물권적이죠. 왜냐하면 위조 서류에 의해 맞춰진 소유권이죠. 그럼 이 등기가 뭐예요?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여전히 그 등기 청구권자에게 소유권이 있고요. 따라서 말 그대로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권은 뭐가 돼요? 물권 청구권이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17번입니다. 건물의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1. 기억. 현행법상 중간 생략 등기는 적법한 등기이다. X. X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등기는 뭐예요? 위법한 거죠. 다만 그 금지하고 있는 그 법이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유효한 거죠. 다시 말하면 위법합니다. 다만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이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것이니까 적법한 등기다라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돼요.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 다 옳고요.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거죠. 뭐 니은번 전원에 합의가 있어야 직접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디귿번 중간 생략 등기는 일단은 뭐죠? 유효하고요. 이렇게 내놔줬죠. 유효하고 그 다음에 리을번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당연히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고 거절할 수가 있겠죠. 아이고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얘기죠. 자, 네, 18번입니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4번이죠. 자, 왜냐하면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저당권은 소멸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동이죠. 다만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다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받아 취득했다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선순위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혼동에 의해 저당권 소멸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고요.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라도 보상해 줘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보상해야 되는 경우는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1번 과실이 없네요.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20번입니다. 갑을 및 병이 건물을 공유, 지분은 갑이 2분의 1, 을 및 병이 4분의 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이죠. 자, 1번이 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고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해요. 근데 을과 병의 지분을 합쳐봤자 2분의 1이죠? 반수죠? 과반수가 아니죠. 따라서 을과 병의 합의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21번부터 40번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